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소스 코드가 실행되기까지 거치는 전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C샵은 왜 두 번 컴파일되는지, IL과 Z, AOT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유니티의 IL2CPP는 왜 특별한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C# 스크립트를 저장하면 라이브러리의 스크립트, 어셈블리 폴더에 .dll 파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dll을 바이너리 뷰어로 열어보면 CPU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x86이나 ARM 명령어가 아니라 텍스트에 가까운 이상한 명령어 스트림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C++로 만든 네이티브 플러그인은 빌드가 끝나자마자 CPU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덩어리죠. 같은 빌드인데 왜 C샵만 중간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잘 돌던 2DLL을 iOS에 올리면 왜 IL2CPP 같은 별도 과정을 또 거쳐야 할까요? 이 의문을 풀어가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컨테이너 물류 시스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공장, 즉 개발자의 머신에서는 물건을 국가별 트럭 규격에 맞춰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국제 표준 컨테이너에 담기만 하죠. 이 표준 컨테이너가 바로 IL입니다. 대종 트럭은 한국식, 미국식, 유럽식이 다 다르지만 공장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착지 항만, 즉 사용자의 런타임에서 하역할 때 현지 트럭에 맞게 풀어 옮겨 담으면 되니까요. C++은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 규격에 딱 맞게 포장하는 방식이고 C샵은 표준 컨테이너로 실어보낸 뒤 도착지에서 개봉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 덕분에 같은 .dll 하나로 윈도우, 리눅스, 맥OS 어디서든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전체 파이프라인입니다. 위쪽은 빌드 타임, 개발자의 머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C샵 소스가 로즐린 컴파일러를 거쳐 IL과 메타데이터가 담긴 어셈블리, 즉 .dll이나 .exe로 변환됩니다. 아래쪽은 런타임, 사용자의 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CLR 이 어셈블리를 로드하고 Z 이 IL을 그 기기에 맞는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한 뒤 CPU가 실행합니다. 핵심은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된 배포 지점입니다. 빌드 타임과 런타임이 딱 한 번 만나는 지점은 오로지 IL이 담긴 어셈블리 뿐이고 그 위아래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입니다. 여기서 CLR이라는 용어를 짚고 가겠습니다. CLR은 Common Language Runtime의 약자로 .NET 프로그램의 실행 엔진입니다. 어셈블리 로드, 타입 안전성 검증, JIT 컴파일, 그리고 가비지 컬렉터까지 한 묶음으로 관리하죠. 유니티에서는 이 코어 CLR 대신 모노 런타임이나 IL2CPP 런타임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같은 C샵 코드라도 실행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동작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IL이 정말 중간 단계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메서드 하나를 빌드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캘큘레이터 클래스에 선 메서드가 있습니다. 0부터 리미트 미만까지 정수를 더해 반환하는 아주 평범한 루프입니다. C샵 개발자라면 누구나 처음 써본 코드죠. 이걸 로즐린으로 빌드하면 .dll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 릴리즈 최적화된 실제 IL입니다. IL 스파이 CMD 도구로 .dll에서 뽑아낸 결과죠. 주목할 점은 이 안에 x86이나 ARM 명령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줄에 ldc.i 4.0 장수 0 이 스택에 올리라는 뜻입니다. 가상기계, 즉 스택머신용 명령어죠. 루프 본문을 보시죠. 18번째 줄의 ldlog은 지역 변수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이고 20번째 줄의 add는 스택 맨 위 두 값을 더하라는 명령입니다. 한 줄씩 값을 꺼내서 더하고 다시 넣는 전형적인 스택머신 패턴이죠. 그리고 마지막 33번째 줄의 let으로 값을 반환합니다. CPU는 이런 명령어를 직접 실행하지 못합니다. JIT 이 런타임의 IL을 읽어서 현재 CPU에 맞는 실제 기계어로 번역해야만 비로소 실행될 수 있죠. IL은 Intermediate Language의 약자이고 CIL이나 MSIL과 같은 뜻입니다. 스택 기반 가상머신을 위한 중간 언어로 ECMA-335라는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고 특정 CPU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LDlog은 지역 변수를 로드, STlog은 저장, 콜은 정적 호출, 콜버튼은 가상 호출, 뉴옵은 객체 할당, 박스와 언박스는 박싱과 언박싱을 의미합니다. 이 중 박스는 나중에 직접 확인하게 될 중요한 명령어죠. 그렇다면 이 IL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로즐린 컴파일러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즐린은 마이크로소프트 가 C# 6 시절에
전면 제작성한 오픈소스 컴파일러이고 내부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파서가 소스코드를 읽어 문법 트리를 만들고 심볼 바인더가 이름을 실제 타입과 연결합니다. 그 다음 로어링 단계에서 어싱크, 일드 리턴, 람다, 포이치, 유진 같은 고수준 문법을 IL 명령어로 바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일반 if, 뭐와 고투, 클래스, 메서드로 풀었습니다. 이게 바로 탈당화, 즉 로어링이에요. 그 뒤에 IL 리미터가 실제 IL 명령을 방출하고 PL라이터가 최종적으로 .dll이나 .exe 파일을 씁니다. 이 단계들 덕분에 나중에 IL만 봐도아 이 메서드는 원래 어싱크였구나 하고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IL 만들어져서 제형 DLL에 담겼다면 이제 런타임 쪽을 봐야 합니다. 메서드가 처음 호출될 때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최초 호출 시 호출자는 메서드 테이블의 엔트리를 호출하는데 그 엔트리는 아직 기계어가 아니라 JIT 프롤로그 스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스톱이 류지트를 트리거해서 IL을 네이티브로 변환하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변환된 기계어가 실행 가능한 메모리에 저장되고 메서드 테이블의 엔트리가 스톱 주소에서 실제 네이티브 주소로 교체, 즉 패칭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호출부터는 스톱을 거치지 않고 캐시된 네이티브 코드로 바로 점프하니 JIT 비용이 0이 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호출 수가 일정 임계값, 기본 30대를 넘으면 백그라운드에서 더 고도로 최적화된 티어 1 버전으로 재컴파일하고 엔트리를 다시 교체합니다. JIT은 Just in Time 컴파일의 약자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메서드 단위로 IL을 네이티브 기계어로 번역하는 방식이죠. 프로그램 시작 시 전체를 다 컴파일하지 않고 실제로 호출이 일어난 것만 변환합니다. 쓰지 않는 코드는 끝까지 기계어가 되지 않은 채 IL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시작은 빠르지만 첫 호출에는 JIT 변환 시간이 붙는 셈이죠. 코어 CLR의 현재 JIT 이름은 류지트이고 .NET 8부터는 티어드 컴파일과 다이나믹 PGO가 기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티어 0 최적화를 거의 하지 않고 빠르게 IL을 네이티브로 바꿉니다. 앱 시작 속도가 우선이란 뜻이죠. 티어 1은 티어 0 코드가 일정 횟수 이상 호출되어 핫패스로 판정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인라이닝, 가상 호출 디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고급 최적화를 적용해 재컴파일합니다. 그리고 OSR이라는 기술은 한 메서드 안에 긴 루프가 티어 0에서 돌고 있어도 루프가 끝나기 전에 티어 1 코드로 현장 교체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덕분에 첫 호출만 느리다거나 첫 몇 초는 느리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JIT과 반대되는 방식은 뭘까요? 바로 AOT입니다. AOT는 Ahead of Time 컴파일의 약자로 실행하기 전 빌드타임의 모든 IL을 미리 네이티브 기계어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런타임에는 JIT이 필요 없으니 시작이 즉시 빠르지만 대신 런타임의 정보를 활용한 최적화는 포기해야 하죠. AOT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구형인 엔젠은 설치 시 AOT로 지금은 레거시 기술이고요. Ready to Run 줄여서 RER은 빌드 시 AOT지만 IL도 함께 들고 다녀서 런타임에 JIT가 재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NET 네이티브 AOT는 빌드 시에 완전한 단일 네이티브 실행 파일을 만드는 방식인데 리플렉션과 동적 코드 생성이 제한됩니다. 모노 AOT는 자말인 iOS 같은 환경에서 쓰이는 고전적 AOT이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 유니티 IL2CPP는 유니티 전용 AOT로 IL을 C++로 변환한 뒤 다시 네이티브로 빌드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OT는 실행 전에 미리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어두는 방식입니다. JIT과 달리 런타임에 CPU가 실제로 어떤 모델인지, 어떤 코드가 자주 실행되는지 같은 정보를 쓸 수 없죠. 그 대신 시작이 즉시 빠르고 JIT 컴파일러 자체의 메모리 비용이 없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JIT은 뷔페에서 필요할 때마다 덜어먹는 방식이고 AOT는 도시락을 미리 다 싸두는 방식입니다. 도시락은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지만 먹기 전에 메뉴를 바꿀 수 없죠. iOS처럼 동적 코드 생성이 금지된 플랫폼에서는 AOT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제 유니티의 두 스크립팅 백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모노 백엔드는 .cs를 로즐린 이 IL로 바꾸고 그 IL을 모노 런타임이 JIT으로 실행합니다. 빌드가 빠르고 에디터에서도 같은 런타임이 도니까 반복 개발에 유리하지만 iOS와 일부 콘솔에는 배포할 수 없고 IL 그대로 배포되므로 디컴파일도 쉽습니다. 오른쪽의 IL2CPP 백엔드는 IL까지는 같지만 IL2CPP 트랜스파일러가 IL을 C++ 소스로 변환한 뒤
엑스코드의 클랭이나 안드로이드 NDK의 클랭 또는 MSVC 같은 네이티브 컴파일러가 최종 기계어로 빌드합니다. 결과물은 순수 네이티브 바이너리라 보안이 올라가고 C++ 컴파일러의 최적화를 활용할 수 있지만 빌드 시간이 수분에서 수십 분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의 붉은 박스처럼 IL2CPP에서는 리플렉션 대상 타입이 스트리핑 될 수 있고 미리 인스턴스화되지 않은 제네릭 조합은 이그제큐션 엔진 익셉션으로 터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iOS에서 IL2CPP가 필수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애플은 WX, 라이트 XOR 이그제큐트 정책으로 동적 코드 생성을 금지합니다. JIT은 런타임에 실행 가능한 메모리에 기계어를 쓰고 그걸 실행하는데 iOS에서는 메모리에 쓰기와 실행 권한을 동시에 줄 수 없죠. 그래서 iOS 빌드는 반드시 AOT 경로, 즉 IL2CPP를 거쳐야만 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JIT이든 IL2CPP든 결국 같은 IL 본단 사실은 C# 표현식 한 줄이 IL에서 얼마나 많은 작업으로 풀리는지를 관찰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바일 핫패스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문자열 결합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 안에서 점수를 문자열로 만드는 누구나 한 번쯤 써봤을 법한 코드입니다. 배드 메서드는 그냥 스코어라는 문자열 뒤에 인트 변수 스코어를 더하는 한 줄짜리 코드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이 코드의 실제 IL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배드 메서드의 실제 IL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 LDSTR eScore라는 문자열 리터럴을 스택에 올립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는 int 32 타입의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서 int 새로운 문자열로 변환하죠. 여기서 한 번 힙 할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줄에 string.concat 호출이 두 문자열을 합쳐서 최종 문자열을 만드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한 줄짜리 스코어 플러스 스코어 코드가 실제로는 두 번의 힙 할당을 일으키는 것이죠. 60프레임, 120프레임으로 도는 업데이트 핫패스에서 이런 코드는 GC 스파이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결과를 내면서 할당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C샵의 문자열 인터폴레이션 달러 문자열 문법입니다. 굿 메서드처럼 달러 다운표 스코어 콜론 중괄호 스코어 중괄호로 쓰면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C샵 CPU 컴파일러는 이걸 완전히 다른 IL 경로로 바꿉니다. 핵심은 일곱 번째 줄 지역 변수로 선언된 밸류 타입, 즉 값 타입 구조체인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입니다. 열 번째 줄의 ldroca.s는 이 구조체의 주소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이에요. 참조가 아니라 주소를 직접 다룬다는 뜻이죠. 이렇게 값 타입을 스택에 두고 시작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아홉 번째 줄의 append formatted 꺽쇠인트 32 호출입니다. 이건 제네릭 메서드라서 인트 전용 버전이 생성되고 인트 선알과 오브젝트로 박싱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포 코드는 중간 문자열 하나와 최종 문자열 하나를 각각 힙에 할당했지만 애프터 코드는 구조체를 스택에 두고 거기에 값을 직접 쓰기 때문에 최종 문자열만 한 번 힙에 할당됩니다. 같은 한 줄 코드지만 할당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이죠. 방금 박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죠. 이 개념은 앞으로 계속 나올 중요한 개념이니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값 타입이 어떻게 힙으로 넘어가는지 IL 레벨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을 보세요. int 변수 밸류를 오브젝트 타입 변수 obj에 대입하는 순간 박싱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줄처럼 오브젝트를 다시 int로 캐스팅하면 언박싱이 일어나죠. C# 코드만 보면 그냥 대입과 캐스팅이지만 IL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디버그 빌드에서 뽑은 IL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박스 명령어 한 줄, 이게 바로 GC 압박의 발원지입니다. int는 원래 값 타입이라 보통 스택에 머무는데 오브젝트 변수에 담기는 순간 CLR, 이 힙의 박스라는 이름의 작은 래퍼 객체를 할당해서 42 에카바라는 값을 복사해 놓죠. 그리고 여섯 번째 줄의 unbox.any는 그 래퍼 객체에서 다시 값을 꺼내는 명령입니다. C# 한 줄에 불과하지만 IL 한 줄의 박스는 런타임에서 힙 할당, 값 복사, 지시 추적까지 전부 동반하는 무거운 작업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박스는 스택 위의 값 타입을 힙에 할당된 래퍼로 감싸서 참조를 반환하는 명령이고 unbox.any는 그 래퍼에서 값을 꺼내 스택에 올리는 명령입니다. 박싱은 IL 한 줄이지만 런타임에는 힙 할당과 값 복사, 그리고 이후의 지시 추적까지 모두 따라옵니다. 이게 박싱의 성능에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굿 메서드를 볼까요? 네 번째 줄에서 int를 int 변수에 대입하는 건 그냥 값 복사일 뿐입니다. 이 코드는 릴리즈 최적화를 거치면 IL이 거의 비워집니다. 결과를 쓰지 않는
죽은 코드로 판정되기 때문이죠. 핵심은 여기 어디에도 박스 명령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값 타입 변수에 대입하는 한 힙할당은 0건입니다. 이제 함정을 볼 차례입니다.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가장 당황하는 지점이죠. 에디터, 즉 모노에서는 잘 돌던 코드가 iOS 실기, 즉 IL2CPP 빌드에서만 execution engine, exception, attempting to call method라는 에러와 함께 터지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타입 오브 리스트, 꺽쇠점, make, 제네릭 타입으로 런타임의 제네릭 타입을 조합하는 코드입니다. 모노에서는 잘 돌아갑니다. JIT, 그 순간 IL을 네이티브로 변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IL2CPP에서는 이게 왜 위험할까요? IL2CPP는 AOT이기 때문에 빌드타임에 어떤 제네릭 조합이 실제로 쓰이는지를 모두 파악해서 그 조합만 미리 네이티브 코드로 만들어둡니다. 런타임의 make 제네릭 타입으로 처음 보는 조합이 들어오면 IL2CPP에는 해당 네이티브 코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예외가 터지는 것이죠. 해결법은 AOT에게 어떤 제네릭 조합이 쓰일지 힌트를 명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AOT 힌트 클래스의 프리저브 타입스 메서드를 보시면 6번째 줄과 7번째 줄에서 리스트 꺽쇠 에너미 데이터와 리스트 꺽쇠 아이템 데이터를 직접 new로 만들고 있죠. 이 메서드가 실제로 호출되지 않아도 됩니다. IL2CPP는 코드상에 이런 인스턴스가 존재하면 그 조합을 빌드타임에 미리 만들어둡니다. 13번째 줄의 제네릭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호출부에서 t가 구체 타입으로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IL2CPP는 실제로 호출되거나 참조되는 제네릭 조합만 코드 생성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 함정, 디버그.로그는 릴리스에서 공짜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버그.로그를 그냥 두어도 릴리스 빌드에서는 제거되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번째 줄을 보면 HP 플러스 HP로 문자열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니티의 디버그.로그는 릴리스 빌드에서도 호출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즉, 진입 전에 이미 인자 HP 콜론 플러스 HP가 완성되어야 하니까 앞서 봤던 string.concat 경로가 그대로 실행되어 힙 할당이 맵 프레임 일어납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줄에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컨디셔널 이 붙은 메서드는 해당 심볼, 여기서는 유니티 밑줄 에디터가 정의되지 않은 빌드에서 호출 자체가 IL에서 제거됩니다. 그러면 8번째 줄에 디버그 로그 호출이 사라지고 인자평가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문자열 결합 비용도 전부 없어집니다. 이게 로그 호출을 정말로 공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릴리즈 빌드면 코드가 그대로라는 착각입니다. 주석으로 써둔 것처럼 IL은 릴리즈와 디버그에 따라 모양이 약간 다르지만 같은 IL이더라도 JIT, 이 티어 0에서 만든 네이티브와 티어 1에서 만든 네이티브는 완전히 다른 코드입니다. 그러니 워밍업 없이 잰 첫 호출 수치는 티어 0이거나 JIT 시간을 포함한 결과라서 의미 있는 비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니티 IL2CPP 빌드는 JIT이 없으니 티어드 최적화도 없죠. 그래서 모바일 프로파일링은 반드시 실기 IL2CPP 빌드에서 해야 실전 수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점별 변화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 1.0에서 IL과 JIT이 도입되면서 언어 상호용과 플랫폼 독립성이 확보됐고 단넷 프레임워크 3.5 시대의 엔제는 지금은 레거시입니다. C# 6에서 로즐린이 전면 제작성되면서 컴파일러가 공개 API를 갖게 되었고 C# 7 이후 레프 반환, 스팬 꺽쇠 T, 인터폴레이션 핸들러 같은 박싱을 줄이는 기능들이 꾸준히 추가됐습니다. 단넷 코어 3.0의 레디 투 런은 빌드타임 AOT와 런타임 JIT을 공존시켰고 단넷 7에서 네이티브 AOT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지금의 단넷 8.9는 다이나믹 PGO와 티어드 컴파일이 기본 활성화되어서 워밍업만 거치면 성능이 자동으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니티 2018 이후로는 IL2CPP가 모바일과 콘솔의 기본 백엔드가 되면서 우리의 C# 코드가 사실상 C++로 배포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dll 안에는 기계어가 아니라 IL이 들어있다는 것, JIT의 티어 0와 티어 1 차이, JIT과 AOT의 상황별 선택 기준, 유니티 모노와 IL2CPP의 파이프라인 차이, IL2CPP가 제네릭 리플렉션을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박스와 언박스.점 NEIL로 힙할당을 판단하는 눈. 이 6가지를 설명할 수 있으시다면 C# 컴파일 과정의 핵심을 잡으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IL이 담기는 어셈블리와 네임스페이스, 유징의 관계를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